이어지면서 고랭지 배추 무름병이 속출해 여름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휩쓸고 간 동해안 해변과 항포구에 수천 톤의 쓰레기가 밀려와 처리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른 교사 정원 배치로 도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에 교육 특례 마련이 추진됩니다. 친일 행적이 드러난 강원도지사와 시장 군수에 대해 지자체들이 역사 바로 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고랭지 배추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름 배추 가격이 크게 올라 도매가 기준으로 평년보다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고도 700m의 고랭지 배추밭. 줄지어 자란 배추의 잎들이 노랗게 변했거나 힘을 잃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겉이 멀쩡해 보이는 배추도 이렇게 안을 열어보면 노랗게 썩어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부터 보름간 폭염이 이어진 데다 집중호우까지 쏟아지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30도 이상씩 막 뜨거우니까 뜨겁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작물이 많이 우리 소위 얘기하면 콧병이 걸려가지고 다 망가졌어요. 주변의 또 다른 배추밭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멀쩡한 배추를 고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8월 출하량이 많은 정선과 삼척 지역을 중심으로 배추 무름병 피해가 큽니다. 평소보다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지금 나오는 거는 많이 망가져요. 지금 나오는 것도. 농가 피해가 속출하자 최근 여름 배추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14일 기준 10kg당 도매 가격은 평년 14,000원대에서 19,000원대로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가격 상승 추세는 꺾일 전망입니다. 곧 수확을 앞둔 해발 고도 1000m의 강릉 평창 지역 고랭지에서 대규모 풍작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70%가 안 돼요. 한 60% 이 정도밖에 출하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제가 볼 때는 80% 이상 90%는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 배추 가격도 다음 달부터는 평년 수준을 점차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나올 물량들은 좀 충분하다라고 제가 보고 있죠. 작년보다는 낮을 겁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이번 주 들어 매일 250톤의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등 가격 억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 동해안 해변과 항포구에 태풍 쓰레기가 많이 쌓여 해당 시군들이 수억 원의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4천여 톤으로 이 중에 80% 넘는 3,400여 톤이 해양 쓰레기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양양 1,500톤, 고성 700톤, 삼척 560톤, 강릉 441톤, 동해 215톤 등입니다. 태풍 피해 복구 계획에 따르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현내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군은 해양 쓰레기 처리 비용을 떠안아야 합니다. 태백시가 지난 태풍으로 인한 도로 피해 복구를 위해 21일부터 삼수령 터널 진입도로 통행을 제한합니다. 태백시는 태풍 카눈으로 도로 침하와 균열이 일부 발생해 삼수령 터널 진입도로 1.6km 구간의 통행을 제한하고 삼수령 휴게소 방향 우회도로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특별교부세와 실시 설계비 등 27억 원을 확보해 다음 달에 항구 복구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도 강원 지역에서 신규로 선발하는 초등교사 인원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학생 수는 적고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을 외면한 채 교육부가 교사 정원 기준을 정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강원도 교육청이 강원특별법 교육특례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생이 60명도 되지 않는 작은 학교는 강원도에 292곳, 전체 학교의 46%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선생님이 모자라다 보니 전문성을 갖춘 전담교사는 엄두도 못 내고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담임교사마저 다른 학교로 수업을 나가 학생들이 방치되는 것이 강원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초등교사 신규 선발 인원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하자 교사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지금도 최소한의 교사로 간신히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교사 정원을 더 축소하라는 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강원도교육청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서 교사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특례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 교사 정원의 10% 범위에서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이 교사 정원 증원 특례 반영을 추진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건데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2차 개정에서 특례 반영에 실패한 이유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이번에는 교사 정원 기준을 원래의 학생 수 대신 학급 수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필수 과목 교원을 충당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초교사 정원제를 강원형 제도로 각색하는 등 정부 부처를 설득할 논리를 찾고 있습니다. 또 강원형 자율학교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려면 강원도에 맞는 교사 정원 기준이 필요해서 3차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기준을 좀 더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례가 담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10월 이후 입법 발의돼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과 휴가를 함께하는 워케이션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 역시 저마다 장점을 내세워 워케이션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동해시는 대표적인 관광 숙박시설인 망상 오토캠핑장을 활용해 워케이션족 유치에 나섰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산으로 출근, 바다로 퇴근, 휴가지에서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기는 워케이션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도내시군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재택근무 확산 등에 힘입어 워케이션 수요가 서서히 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새로운 근무와 휴가 형태로 점점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워케이션 기획전을 펼쳐 첫 해 19,000박, 지난해에는 22,000박을 판매해 15.6%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기업문화 혁신과 MZ세대 중심의 워라밸 추구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강원 워케이션 수요가 증가해서 기관 분야가 다양해지고 참가자 수도 증가했고요. 도내 시군들도 각자의 장점을 활용해 워케이션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 동해시는 대표적인 관광시설을 앞세웠습니다. 9월부터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를 거점 숙박 공간으로 제공하고 캠핑장 내 커뮤니티 센터를 근무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천혜의 망상 해수욕장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명품 리조트를 활용해 워케이션족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입니다. 프라이빗한 개인 공간과 그리고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를 거점 공간으로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워케이션이 날로 활기를 띠면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려는 도내 지자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어제가 제78주년 광복절이었는데요. 지난해 MBC 강원영동에서는 친일 행적이 드러난 강원도지사와 고성군수, 민간인 학살 주범이었던 강릉시장의 사례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 이후 지자체들이 해당 인물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친일 행적과 민간인 학살 내용을 표기해 역사를 바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복절, MBC 강원영동에서는 친일파 강원도지사와 고성군수, 민간인 학살 주범 강릉시장에 대해 지자체가 그들의 공정만을 기리는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 각 지자체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는 역대 강원도지사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제13대 강원도지사 이용의 사진 아래에 그의 재직 기간과 함께 친일 인명사전 등재 사실이 표기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이 표기됐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는 이용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 광복 전까지 만주 국군과 간도 특설대에서 활약한 친일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관과 역사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친일 행적을 조사해서 역대 도지사 사진을 게시한 곳에 친일인명 사전 등재 사실을 기재했고 지난 1908년부터 1911년까지 당시 간성군수를 지낸 이면익은 1928년 쇼와 천황 즉위 기념 대례 기념장을 받은 친일파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습니다. 고성군은 이 같은 사실을 표기한 표지판을 이면익의 12 앞에 설치했습니다. 또 지난달엔 고성군 일제잔재 청산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남아있는 유무형의 일제잔재를 좀
학술 연구 영역을 통해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좀 확립을 하고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경남 거창에서 마을 주민 570여 명을 무참히 학살한 국군 제11사단 구연대 3대대장 한동석. 민간인 학살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곧바로 사면된 뒤 5.16 쿠데타 직후인 1961년 8월 제5대 강릉시장에 임명됐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지난 2021년 이 같은 내용을 다큐멘터리 숨을 통해 방송했습니다. 한동석이라는 사람이 양민학살하고 수많은 무고한 어린애들, 부녀자, 노약자들까지 양민학살한 이후에 학살했던 그 당사자가 강릉시장까지 했다는 것은 2000년대 이후에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정말 비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강릉시는 이 내용을 한동석 5대 시장의 사진에 표기했습니다. 전쟁역사박물관 이런 곳에서 수소문해서 또 판결문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나름대로 역사적 실체가 있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지역의 통치자들이 남긴 역사적 오점을 기록하고 또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돼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검찰과 강 의원 양측 모두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한 벌금 25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 자신의 SNS에 다른 입 후보 예정자에 대해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납부거부 8명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968년 고성 거진항을 출항해 어로 작업 중에 납북됐다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8명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에서 구형대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로 수사가 진행됐고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에 수소산업 관련 기업 3곳이 입주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모레까지 수소에너지 제조 및 플라즈마 시스템 개발, 수소 저장 합금 제조 등을 진행하는 수소산업 관련 기업 3곳과 북평지구 입주 계약을 맺기로 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평지구는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특구 지정과 인근의 수소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가 동해안 컨테이너선의 국제 전기항로 취항을 조속히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북방교역 물류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동해시와 해운업체가 8,000톤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최종 인허가는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해항의 물류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컨테이너선이 국제 전기항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며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관계기관은 조기 취항에 협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